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기가 아니고 인천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넉넉하게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윤영선 후보 거의 뭐 체급이 비교가 안 될 그런 출발점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거의 다 따라잡았으니까 만약 선거를요 한 1, 2주만 뒤에 치렀으면은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우리 윤영선 후보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매우 선전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영선 후보 어디 중책을 좀 맡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어찌 됐든 그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뭐 상처뿐인 생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당선자가 이재명 당선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이다. 만약에 경기도마저 김은혜 후보 당선으로 확정이 됐다면 이재명은 정말 모든 선거 책임을 등에 짊어지고 중앙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경기도지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는 것은 거의 생명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국회의원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외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가지 지지 발언도 있고 또 비난 발언도 있고 반응이 다양합니다. 일단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 쓴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유명하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재명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러 형사적인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의혹들이 해소된 이후에 당대표에 출마하고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대한민국과 당에 좋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인은 두 가지 형사 재판에 불려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입니다. 피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거기에 피고, 부인 김혜경 씨와 같이 공동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 그다음에 성남 FC 기부금 의혹 사건, 여기에 피고입니다. 그래서 김혜영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당대표를 도전하든지 말든지 하시오. 당신이 지금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달든 말든 그것이 100% 이 갑옷이 되는 건 아니니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6월, 7월, 8월 두 달 남짓되는 그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민주당원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이거는 오늘 새벽 5시 반 이후에 김동연이 역전을 하기 이전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때까지는 김은혜가 이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뭐 큰 틀에서 본다면 계속 맞는 말이죠. 김동연이 경기지사에 당선됐든 안 했든
그거 갖고 무관하게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재명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있으니까 본인 한 사람 살고 광역단체장 뭐 기초단체장 양쪽 다 의원들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들 다 포함하면은 다 죽고 이재명 혼자 살았다. 이 말 지금도 맞는 말 맞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본인의 당선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개양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썼던 말인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이 고스란히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당신이 친구인 사이인 것 같아요. 내 친구 이재명이 분당을 버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던 분당구 순회동에 자신의 집이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인천 계양을로 도망을 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 본인의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6월 1일 지방선거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 개딸이라는 그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재명 때문에 진 것이 아니라 비대위 때문에 졌어. 비대위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 비대위원장이 뭐 둘이 싸웠느니 말았느니 뭐 586 용태론이니 아니니 말이야. 뭐 5가지 뭐 혁신안을 받아들였느니 안 받아들였느니 뭐 공동 혁신안이 있니 뭐 혁신위원장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었거든요. 4분. 그것 때문이야. 왜 이재명한테 핑계를 대는 거야? 뭐 이렇게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딸들이 처음에는 조용히 있다가 김동연이 경기도를 이기자 그때부터 더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경기도를 보라고. 경기도에서 왜 김동연이 당선됐겠어? 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후광이 있었던 덕분 아니겠어?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 그것은 이재명 후보에서 찾을 일이 아니라 바로 윤호중과 박지원 당신들 때문이야. 뭐 이렇게 지금 아무튼 점입 가경의 내분 상황이 쉬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분이 이렇게 말을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조어 능력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탁월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대북 특사 역할을 했던 점 때문에 그때 감옥에 가기 직전에 그런 말을 했었지요.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물론 시구를 인용한 건데 그게 감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남긴 말 중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꽤 인상적인 말이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파 TV 3사 출구조사를 시청하고 밖으로 나와 정처 없이 걷는다. 이 책임을 누가 질까?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는 말이 당내에 유행한다더니 국민의 판단은 항상 정확합니다. 광주의 투표율을 보시며 길을 찾으세요. 광주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저 한자 자생당사. 자기는 살고 당은 죽는다. 그 말이 유행했다는 건데 그건 바로 이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재명 지는 살아나오고 민주당은 죽어버리고 이런 말이 유행한다더니 아니 알고 보니 그대로 됐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선당후사라는 말은 더 많이 쓰지요. 자생당사라는 말은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전 원장이 그냥 새로 만들어낸 말 같고요. 원래는 선당후사, 선사후당이라는 말도 잘 안 씁니다. 왜?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말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이제 이재명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생겼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말한 것처럼 선사후당. 나도 선사후당이나 해볼까? 이제 각 당에서 그런 인물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당후사라는 모든 것을 당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정치적인 허물 수 없는 대의 명분으로 굳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때문에 그 말 대신에 선사후당.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당이야 진흙탕에 빠지건 말건. 이제 이것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딱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일본 항공이 방만한 경영으로 상장 폐지되고 3년간 피나는 구조 조정을 실시한 뒤 다시 상장할 당시 회장 왈 망하니까 보이더라. 저기서 말하는 그 일본 항공은 JAL을 말합니다. Japanese Airline을 말합니다. 네, 저 박지원 원장이 그 이제 JAL 회장이 거의 죽었죠. 죽은 JAL을 다시 이렇게 세운 그 회장 이름이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회장 겸 일본 항공 회장을 겸하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그 세계적인 그 경제인으로서의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박지원 전 원장이 인용한 겁니다. 망하니까 보이더라. 처절하게 참담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세상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쓰러진 자가 멀리 볼 수 있다. 인생 행로에서 돌부리에 걸려서 무릎팍이 다 까지도록 쓰러진 자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 일이 아니었구나. 정치에서는 경제에서도 망해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다. 당생자사, 당이 먼저 살고 그다음 나는 죽어야만, 선당후사해야만,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한다. 그러면서 또 정처 없이 길을 걷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정처 없는 길 다 끝내시고 집에 들어와 있겠죠. 그 중에서 그 이원욱 의원이 아주 신랄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손학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국회에 출마할 때 대개 험지를 자청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험지를 자청해서 찾아가기는커녕 따놓은 당상인, 지난 10수년 동안 오로지 민주당 의원들만 거기서 이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정말 아닌 말로 지팡이만 꽂아놔도 민주당이 꽂아놓으면 당선되는 그런 곳에 가서도 정치 신인 윤영선 후보에게 그냥 막판까지 발목을 잡혀가지고 질질 싸다가 결국 당선이 됐는데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무엇을 한 거냐. 이번 3월 9일 날 대선 패배 끝난 다음에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알아봤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통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게다가 송영길하고 이재명이 각각 국민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어디론가 떠난 다음에 정말 이것이 많은 전통 지지자들을 등 돌리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